네, 이번 시간에는 6.6의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프라퍼 인테그럴은 우리가 이 앞에서 공부했었던 정적 분과는 달리 구간이 무한대이거나 아니면 인티그란드, 그러니까 피적분함수가 불연속인 경우에 임프라퍼 인테그럴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공부하고 임프라퍼 인테그럴에 대해서 컴패리슨 시오렘, 비교 정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먼저 닫힌 구간 A, B에서 정의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넓이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이 한 개가 있었어야 되죠. 그리고 인테그러블 펑션 중에 컨티뉴어스가 아닌 것도 있었지만 우리 미적분학 시간에는 항상 컨티뉴어스라고 가정을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뭐냐면요, 방금 가정했던 이 두 조건 중에 하나가 성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 인터벌이 인피니트이다, 즉 왼쪽이 마이너스 무한대거나 오른쪽이 무한대인 경우를 먼저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닫힌 구간 A, B에서 F가 불연속점을 갖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적분을 정의하느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를 합쳐서 임프라퍼 인테그럴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인피니트 인터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오른쪽으로 무한히 뻗어나가 있는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x제곱분의 1이 있어요. 이때 질문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의 정적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정의가 잘 된다면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보면 그래프가 1부터니까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게 x제곱분의 1이거든요.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무한히 쭉 뻗어나가니까 굉장히 가늘어지지만 무한히 가니까 이 넓이를 무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넓이라는 개념은 지금 유한 구간에서만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한 구간에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면 유한 구간으로 잘라서 정의를 한 다음에 이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t라는 것은요, 1부터 적당한 값 t까지 정적분을 한 값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와 x는 1, x는 t, 그리고 x축과 둘러싸인 이 영역의 넓이를 at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t까지 x제곱분의 1은 x제곱분의 1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요. 1부터 t까지 계산하면 1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에어리어가 1 마이너스 t분의 1인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1부터 무한대까지 정적분의 정의를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구했던 이 at가 1 빼기 t분의 1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at의 극한을 생각을 하는데 t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1입니다. 그래서 1부터 이렇게 무한히 쭉 뻗어나가는 이 영역의 넓이를 1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의 예제처럼 인피니트 인터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벌이 a부터 무한대 오른쪽으로 뻗어나가 있을 때는 방금 했던 것처럼 a에서 t까지 끊어서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부터 t까지 이 fx를 정적분을 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데요. 이게 사실 극한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잘 정의가 된다는 것은 이 오른쪽에 이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가 부르기를 이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컨버전트 한다. 즉 이 말은 우리말로 수렴한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b까지 임프라퍼 인테그럴은 왼쪽에서 t를 먼저 끊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극한을 계산했을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가 그 경우에 이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컨버전트, 수렴한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두 경우 모두 오른쪽에 극한이 수렴하지 않으면 영어로 다이버전트, 이걸 우리말로는 발산한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극한이 수렴하면 컨버전트, 발산하면 다이버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이 예제는 이 극한이 수렴하기 때문에 이 임프라퍼 인테그럴은 우리가 컨버전트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오른쪽 왼쪽으로 다 뻗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요, 중간에 적절한 A에서 끊을 거예요. 아무 A에서나 끊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 끝에서 A까지
이 적분을 계산을 해보고요. 이건 뭐 가지고 하냐면 이 두 번째 정의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a부터 무한대까지 이 임프라프 인테그럴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건 뭐 가지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정의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이때 이게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두 개의 임프라프 인테그럴, 이 오른쪽 두 개가 모두 다 컨버전트 하면 이 경우에 이 임프라프 인테그럴이 컨버전트 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다이버전트 하면 이거는 다이버전트 하다. 둘 다 컨버전트 하면 이 임프라프 인테그럴도 컨버전트 하다.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이 x분의 1을 1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이 임프라프 인테그럴이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를 결정하여라.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1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이제 무한대에서 우리가 이 적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에서 t까지 x분의 1을 정적분을 해보면 ln 절대값 x가 되고요. 1에서 t까지 값을 계산해보면 ln 절대값 t가 되죠. 이때 t가 무한대로 가면 극한값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임프라프 인테그럴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 x제곱분의 1은 이 아래 넓이를 계산을 했을 때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x분의 1은 살짝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이렇게 적분값을 계산을 해야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x 곱하기 2x승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적분을 할 때 그 값을 계산하여라. 아마 수렴하나 봅니다. 네,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0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문제가 돼서 이 마이너스 무한대 자리에 t라고 대입을 해 놓고 이 정적분 값을 먼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x 곱하기 2x승이니까 우리 앞서 배웠던 적분법에 따르면 부분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u는 x, dv는 2x승 dx라고 놓으면요. du는 dx라고 놓고 v를 2의 x승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분은 이렇게 먼저 하면 x 곱하기 2x승을 t에서 0까지 계산하고요. 이렇게 곱한 2의 x승을 t에서 0까지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부분은 0을 대입하면 0이고 t 대입하면 t 곱하기 2의 t승이고요. 이건 적분하면 그냥 2의 x승이 되니까 0 대입하면 1이고요. t 대입하면 2의 t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의 t승 빼기 t의 2의 t승 빼기 1 이렇게 되죠. 이때 우리가 극한을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의 t승이나 t의 2의 t승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조금 익숙치 않으면요. 이걸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되니까요. 이건 2의 t승 분의 1이 되고요. 이거는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하니까 플러스가 되고 2의 t승은 분모로 내려가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건 0이고 이건 로피탈 정리 쓰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둘 다 0이니까 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프라프 인테그럴은 수렴하고 그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요.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인데 사실은 이건 y축을 중심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좌우 대칭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는 아마 한쪽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는 중간에 한 점으로 끊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x는 0에서 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한쪽을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1 더하기 x제곱분의 1 dx는 무한대 대신에 또 t라고 놓고 0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적분하면 아크탄젠트 x니까요. 아크탄젠트 x 0에서 t까지를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t를 대입하면 아크탄젠트 t이고 0을 대입하면 0이죠. 근데 t가 무한대로 가면 우리 아크탄젠트는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하니까요. 2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쪽 값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비슷하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값도 2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수렴하기 때문에 이게 수렴하고요. 이것의 적분값이 2분의 파이니까 이 전체의 임프라프 인테그럴의 적분값은 파이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x의 p승분의 1이라는 함수가
1에서 무한대까지 P가 어떤 범위일 때 컨버전트 한가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미리 얘기를 하자면 P가 1보다 크면 이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수렴합니다. 네,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P가 1인 경우와 P가 1이 아닌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x의 p승분의 1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p가 1인 경우는 x분의 1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은 로그 절대값 t고요. 이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무한대가 돼서 x분의 1은 1에서 무한대까지 발산합니다. 그런데 p가 1이 아닌 경우에는 x의 마이너스 p승이라고 써보죠. 이것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은 1 빼기 p분의 x의 1 빼기 p승이에요. 그래서 1부터 t까지 적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따지기 위해서 편의상 t의 1 빼기 p승을 이런 식으로 써보도록 하죠. 그 이유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무한대가 돼야지 수렴을 하잖아요. 그래서 t의 p 빼기 1승으로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 극한값이 수렴하려면 이 분모 부분이 무한대로 가야 되고 t가 무한대로 갈 때 p 빼기 1이 즉 p가 1보다 커야지만 이 극한값이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p가 1보다 크면 이 극한값이 수렴하고 실제로 이 극한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보면 p 빼기 1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p가 1보다 작게 되면 이 부분이 음수가 돼서 사실은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t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가 1일 때, 1이 아닐 때를 공부를 했는데요. 수렴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즉 p가 1보다 클 때만 이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의 적분값이 p 빼기 1분의 1인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이때 수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나중에 8장에서 배울 이러한 무한급수가 언제 수렴인가를 공부를 할 때 이 시오렘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오렘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y는 x라는 함수는 원점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마치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양쪽이 넓이가 똑같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거는 0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정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는 중간에 이렇게 한 점으로 끊어서 이것도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해야지만 우리가 전체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명확하게 이것이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최소한 수렴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는 수렴이 아닌 다이버전트 발산이다라고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임프라퍼 인테그럴은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네, 이로써 우리 타입 1에 대한 임프라퍼 인테그럴 공부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